맛있다. 진짜 행복해. 네. 진짜 행복해. 맞아. 한잔 마셔. 배부르게 먹었어요? 네, 저희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여긴 자주 오세요? 여기? 네. 그러니까 여기가 셰프들이 이제 가끔 만날 때마다 여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곳인데 늦게까지 하시고 또 이따가 음식 나오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이모님의 어떤 그 느낌이 너무 계속 뵙고 싶고 엄마 같은 느낌, 이모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좋은 곳이라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흑백요리사 나가시면 너무 좋을 텐데. 네, 내가 심사위원이어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뭐 테이블에서 먹으면은 다른 고깃집, 뭐 삼겹살집 그냥 이런 식당이랑 뭐 별다른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손맛이 나오는 어떤 그런 반찬들을 몇 가지 먹어보면은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벌려고 장사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정말 한국의 그런 좋은 재료들이라 최대한 손님들한테 맛있게 전달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냥 저희는 셰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민감하게 또 이렇게 느껴져서 더 끌리는 것 같아. 저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비주얼.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너 같이 또 기다리고 있었지?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관하지 마, 너무 그렇게. 이 상관 안 할 수가 있는 거. 상관 안 해도 돼. 마이크를.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 진짜? 아예 유튜브. 같이. 내가 너 오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비주얼 담당하는 셰프라고. 맞나요? 네. 셰프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니오 프렌치의 붐을 일으켰던,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셰프들 중에 이 셰프님의 스타일이 묻어나지 않는 셰프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 프렌치 레스토랑으로서 대표를 하고 있는 그 셰프인데, 지금 제로 컴플렉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의 선배님이신 이충우 셰프님입니다.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컴플렉스의 이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를게요, 형. 제가 아니야. 심사 받을게요. 아니야, 너 그러면은 탈락할 수도 있어. 제가 탈락이에요? 아니야. 아니요, 형. 형 유튜브 촬영인데 제가 안 굽고 있으면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요. 악플. 난 칭찬받으려고 굽는 건데. 저렇게 안 셰프가 이렇게 굽는구나. 악플 다. 저도 약간 욕 좀 먹고 이렇게 하겠네. 그래. 성재 형이 그러면 유튜브 채널인 거예요? 네, 맞아요. 유튜브 채널이야. 놀랐지? 나도 놀라워. 유튜브 제일 못하게 생겨가지고 유튜브 하고 형님. 진짜 놀랐는데. 근데 너가 첫 게스트야. 이게 지금 첫 한 거예요. 영광이네. 잘할 수 있겠지 나? 어떻게 생각해? 이야, 이 채널이 생기다니. 요새 뭐 괜찮아? 요즘은 괜찮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식당을 내가 요새 못 갔잖아.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잔 마셔. 지금 공사 많이 됐겠네요. 2월 말에 끝나. 3월 달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준비하고 있어 지금. 아 진짜요?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네. 한참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 잘하시잖아요. 드세요. 많이 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매번 와봤지 여기? 많이 왔죠.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왔어요. 전 몇 년 전에 되게 많이 오다가 요즘에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못 오고. 냉이 향이 여기 역시 된장찌개 냉이. 네, 너무 맛있는데요. 한 맛이세요? 이거 지난번에도 이런 스타일 되게 맛있었어요. 닭도리탕이랑 이런 것도. 그치. 이거는 좀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좀 짭짤한 거 같아요. 뭐예요? 고추를 다져가지고 짭짤한 거. 들기름에 볶고 밥 비벼서 쓰시면 아 진짜? 손맛이 좀 달라 이게. 그러네. 여기 외국에서 셰프들 왔을 때도 데리고 왔어. 되게 좋아하겠다. 좋아해.
이게 뭐예요, 근데? 셰프가 되게 이게 약간 먹방 유튜브예요? 뭐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정말 아니고. 그냥 인간 인간 안성재. 안성재를 보여주기 위한 채널이. 인간 안성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형을 사실 만난 게 우리가 농장을 농장을 거의 한 2년 동안은 형을 계속 매주 일요일마다 본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가 같이. 예. 여주까지 저희랑 같이 막 우리 둘만 거의 마지막까지 생존해가지고 농장을 매주 찾아가서 직접 작물 뽑고 농부님이랑 이야기하고 저희 셰프로서 그런 과정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앞에서 보여지는 건 막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셰프 막 이러는데 사실 기본적인 막 재료 찾고 이런 거에 되게 열정이 가득한 셰프인데 그런 모습이 안 비춰지니까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 됐고 드세요. 아, 형. 아, 네, 엊그제도 영상을 보면서 박미영 농부님 같은 분이 한국에 있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의 파인다이닝 매식 시장이 더 경쟁력이 있는 곳이었을 거야, 우리는. 그런 농부님이 계셨으면 셰프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분이 생각해요. 알잖아. 너는 알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 농부님 같은 분처럼 정말 그냥 이것만을 위해서 이제 삶을 바치시는 진짜 분은 맞아요. 아, 형 대단하시지.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딱 그 캐치하고 바로 쫓아서 다녔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종교적으로 믿었지. 예. 그래도. 주마다 찾아가고. 종교 같이 해줬지. 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박미영 농부님.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농부님이 계신데. 아, 형이 싸준 쌈이 근데 너무 맛있네.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맛있다. 이렇게 계속 싸줬으면 좋겠다. 아, 이러니까 심사하는구나. 근데 두 분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제가 따라다녔죠. 아이, 맞다. 저 아까 농장도 이야기했고 그냥 코드가 비슷하면 그쪽으로 바라보는 그 신경 쓰는 게 비슷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 파인다이닝 셰프라는 게 사실 공부를 해서 되는 게 파인다이닝 셰프가 아니고 뭔가 몸을 쓰고 뭐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좀 아티스트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적인 또 있어요. 계산도 해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손님도 잘 맞아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잘 해야 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배우지는 못했잖아. 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여러 가지를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면에서 서로 만나면은 하고 싶은 얘기, 뭐 같이 서로 도움이 되고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성인으로서 만났지만 그냥 그런 면에서 서로 이어주지 않았나. 이것도 드셔보세요. 야, 또 그냥 이거는 그 둘이 있을 때 오그라드니까 말하지는 않는데 형을 또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요리사도 하나의 가수처럼 뭔가를 재해석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본인 여러 가지 음식 스타일이 있는데 성재 형이나 그렇고 저도 또 제 나름대로 어떤 음식을 먹고 자기만의 색깔로 이렇게 재해석해내는 그런 모습이 저로서는 되게 존경할 부분이고. 그렇지, 엄청 존경스럽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조금 더 어렵다고 의미가 있다고 보람되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결이 조금 그쪽으로는 좀 비슷하지 근데 않을까. 이충훈 셰프가 그런 일을 계속 지속해서 왔기 때문에 흑백요리에서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이충훈 셰프의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배운 친구들도 한국의 레전드 같은 느낌으로 따라가거든 사실. 그래서 사진 보면 알 거예요. 제로 컴플렉스의 예전에 했던 음식들 사진을 보면은 다 새로워. 똑같은 음식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셰프로서 너무 존경스러운 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더 잘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포인트인 거야.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것은 그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애매하다 하지만 지금은 셰프들이 다 따라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이셔서 나로서는 너무 이제 존경스러운 거지 사실. 또 이렇게 덕담을 해줄 줄이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은. 올해 대박인 해가 될 것 같네요. 이러니까 팬들이 많은 거네. 근데 흑백요리사 이후로 좀 파인다이닝에 대한 손님들의 인식이나 이렇게 달라졌나요? 좀 어떠세요? 예약이나 이런 것도?
엄청 달라졌죠. 그리고 일단 셰프를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요. 오실 때부터 이렇게 약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 사람 시즌 2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봐주시니까 팬심의 마음도 조금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뭐 유튜브,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무조건 안 해요 이거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셰프랑 연예인 그 TV에 노출되는 연예인이랑 약간 공통점이 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야. 네, 그래요? 양날의 검이다. 형이 또 최전선에 있는 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양날의 검이래요. 아니 그게 이제 셰프라는 이미지가 되게 좋아진 건 사실인데 뭔가 아이돌화가 된 느낌? 뭔가 기대치가 우리는 요리에 있어야 되는 요리사로 전문적인 면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스타성 뭔가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을 보셨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알고 봤을 때 아이돌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그냥 그걸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컨트롤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 형 잘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쵸. 늘 제자리에 옮겨놓지 나를. 약간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근데 어쨌든 투도 곧 시작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여기다가 이따가 이제 말을 저가 놨어봐. 이거 찍지 마세요. 이건 비밀의. 이미 이거는 우리 진짜 오시는 분들 제가 이제 집에서 그 이제 꺼내와요. 김치 냉장고에서. 그래서 귀한 분들 드리는 거. 그래서 여기다 밥을 말으셔가지고 이걸 말아서 지금 말면 되죠. 바지락 꺼내내고 바지락을 내고 그러고 이제 밥 끓여가지고 밥을 말고 요거 이안 와 근데 이 냉이가 냉이가 노지에서 캔 거. 노지냉이. 그 향이. 어쩐지 향이 어쩐지. 깊어. 밥도 금방 하셨구나. 네, 어제 쉬었으니까 바지락을 잘 잤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저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생각 바뀌시 얘기해주세요. 저는 형 유튜브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유튜브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유튜브. 티파니. 남노해? 네. 새끼 나 방송한 줄 알고 왔구나 너. 깜짝이야. 좋아. 빨리 와. 밥 먹으러 왔어? 저 여기 밥 비벼. 나도 밥 비벼 일로 와. 어디 가? 어디 가 너? 이모. 맙소사. 여기 왜? 안녕하세요. 몰랐어요? 몰랐어. 깜짝이야. 알겠어? 대본 말해주시오. 왜? 밥 먹으러 왔어? 네, 자리가 없어. 여기 앉아. 앉아도 돼? 네네. 저희 뭐. 같이 앉아. 깜짝 놀라가지고. 본 줄 알았습니다. 나 우린 여기 밤에 늦게만 와가지고 고정 셰프들이랑. 저도 오늘 쉬는 날인데 밥만 빨리 먹고 가려고. 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이걸? 저 여기 되게 오래 밥좀 줘. 15년? 여기 셰프 고기 좀만 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이크? 이거 무슨 방송? 그냥 왜 무서워? 유튜브 방송이야 유튜브. 유튜브 하십니까? 그냥 아주 작게 그냥. 릴리즈는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또 전문적인 또 표현 나오는 거야. 릴리즈는 아직 안 됐고. 릴리즈라고 해요. 방송을 너무 또 잘 아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그래요? 셰프님 원래 알고 계세요?
알죠, 알죠. 어깨에서 많이 들어봤었고 또 중간에 행사 같은 데 가면 또 워낙 많이 만났어가지고 그리고 요즘 또 더 알면 모르면 안 되잖아. 아 아닙니다 선배. 모르면 안 되잖아.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원래 제로 컴플렉스라는 곳이 최연소 원래 미슐랭 스타로 셰프님께서 등재해 주셨었고 맞아. 저는 명성 2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20대 때 레스토랑 가서 저도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했었고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진짜. 근데 그 심플한데 되게 꽉 차 있는 그 맛을 저는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저는 한창 배우고 있을 때라서 욕 많이 먹고 근데 조금 이제 경력 쌓이고 나서 모수도 경험했을 때도 와 너무 신세계였고 정말. 남노가 이렇게 설명 잘 못하네. 제가 긴장하고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방송 나갔지? MSG를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방송 나갔지? 어떻게 편집을 잘해주셨네. 뭔가 긴장이 되고 점점 얼결에 또 왔는데 또. 근데 얼굴이 좀 순해진 것 같은데? 저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밖에서는 원래 이러거든요. 약간 선한. 그런 이미지 안 어울리는데? 약간 좀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만났을 때도 약간 되게 밝고 귀염둥이 약간 스타일. 맞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내가 근데 윤남노 셰프를 나는 안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셰프로서는 알고 있지만 막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막 이런 적은 전혀 없었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저만 알고 있었죠. 여기서 알고 있어. 네. 근데 알면 알수록 너무 물론 대중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제 너무 매력적인 친구고 요리도 너무 잘하고 셰프로서의 리스펙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 네.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요새 바빠? 요즘에 좀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너무 지금 그러니까 원래 한 탄 정도 돌렸는데 18석이 만석인데 지금 거의 한 40분. 성수 아니면 그 40 신당. 신당이. 네. 퀄리티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그럼 기사 난 거 뭐야? 그거 또 예약을 뭐 어떻게 했다고 사람이 양도금을 받고 지금 저희 레스토랑은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매크로를 어떤 분들이 돌려서 막 25개씩 잡고 왕창 사가지고 왕창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께 제일 많았고. 진짜? 네. 그거 막을 수 있잖아. 얘기하면은 걔네들 그 어카운트를 끊어버릴 수 있지 않나?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끊었었는데 핸드폰을 다시 새로 개통해서. 다시? 뭐 얼마나 하려고 그렇고. 네, 지인들도 안 받고 있고 가족들도 안 오고 있는데 그걸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그러네. 그래서 전화해서 담당자들이랑도 얘기하고 지금 이거 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고객들 상상만 해도 전 너무 싫다. 그리고 어쨌든 비싸게 더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힘든 상태고. 그래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게 진짜 건강하진 않지. 우리가 외식업이 또 잘 오래 가려면은. 네. 근데 있는데 조금 먹어. 좀만 이따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머니가 제일 많이 왔어요. 예. 저기요? 제일 많이 와서 어머니 같은 분은 배고팠구나. 많이 왔어. 원래 혼자 하셨었는데 이제 알려지고 나서 갑자기 이제 친구분들이 도와주시고. 근데 간식 들고 막 이렇게 한 번씩 오거든요. 이모한테. 이모가 한 번씩 돈 안 받으실 때가 있어. 이모님. 커피 사다 드리고. 이모님 좋아하시는. 이모가 좋아할 만하네 진짜. 착하다 그래도. 근데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일 수 있지만 뭐 맛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반찬을 딱 먹었을 때 단 하나도 어디서 사왔다라는 느낌이 없어. 단 하나도 뭔가 그 제품 뭐 쓴 거 아니야라는 그런 퀘스천 자체가 없어. 그냥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대한 맛있게 만들려고 약간 그런 느낌. 동지 때 팥죽 끓여주시고 뭐 그런 거 떡 해주시고 음식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우리 진정성 있는 셰프들이 왔을 때 그냥 소소한 대화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셰프가 오고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해주시는 거를 그 정을 느끼기 위해서 셰프들 같이 오는 것 같고 나도 멀리 좀 멀지만 가끔이라도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진짜 몇 년 만에 와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어떻게 근데 계속 말하더라고. 괜찮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다들 되게 궁금해하는 게 셰프님들의 맛집? 근데 내가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게 성동구에 사는데 성동구에서 레스토랑 식당을 몇 개 얘기했다가 동네 주민한테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 지금. 나도 못 가 거기를.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잘 되셔가지고 너무 잘 돼서 좋지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형 그럴 때는 좀 제콤같이 제로 컴플렉스 같이 약간 가격대가 있는데 다음 해서 얘기하려고 했어 지금. 그거를 했어야지. 약간 너무 그럼 남노 셰프님은 맛집이요? 네. 저는 제로 컴플렉스로 하겠습니다. 방송 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근무 끝나시면은 어떤 거 자주 드세요? 뭐 다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뭘 먹냐고? 네, 그러니까 해산물이 똑같이 좋아하시는 뭘 이런 거 와서 먹는 거지 여기가. 아니 근데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뭐 박찬을 다 먹었지 우리 있는 거 그냥 뭐 기름진 거 제일 좋아하고 막 버거에 막 엑스트라 치즈, 엑스트라 미트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가 맥주 막 500에다가 네. 먹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게 잘 안 맞더라고. 근데 한국에 와서도 막 그런 거를 쾌락적인 맛을 이렇게 막 추구하지는 않아요 저는. 요즘에 선호하지. 그냥 이제 같이 편하게 그냥 가장 쉽고 이런 것들. 경준이랑 술 먹다가 그 안 셰프님이랑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평범한 게 뭐였냐면 짜장면 진짜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짜장면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짜장면 엄청 좋아하시고 떡볶이도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왠지 셰프님은 조금 안 드실 것 같은 저는 그 약간 느낌이 네. 들긴 했었거든요. 짜장면을 내가 애들 못 먹게 해. 일할 때는 저도 분식이랑 되게 싫어해. 간을 못 맞춰. 맞아. 그거 하고 나면은 간을 절대 못 맞춰 애들이. 특별한 경우에 네네. 뭐 누구 생일이다 뭐 이러면 라면 시키라고 하고 막. 진짜 클래식하네. 스탠빌도 뭐 생일이면 좀 달라지고 이러나요?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 또 이런 걸 가지고 듣고서는 또 괜한 기대감을 갖긴 싫고 저희 직원들이. 근데 늘 저희는 모수에서는 늘 케이크는 같이 해요. 왜냐면은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들은 그 순간에는 그 친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나중에 봤을 때 우리 같이 케이크하고 이런 추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을 더 내 생각에는 셰프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기쁨을 주는 거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조그만 제스처에서 시작하는 거를 같이 공감을 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케이크는. 형. 나는. 이거 진짜 형 앞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공통점인 거예요. 저 다른 거 진짜 신경 안 써주는데 조그만한 케이크 하나 정도는 직원들이랑 다 같이 그냥 이렇게. 근데 직원이랑 20명이야. 조그만 케이크 안 돼서. 케이크 존나 비싸. 케이크 왜 이렇게 비싸? 진짜. 셰프님 두 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 같이 못 보내주시잖아요, 늘. 근데 그 되게 약간 그런 거 되게 속상해하지 않나요? 그 자녀분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한 번도 같이 보낸 적이 없구나 가족이랑. 그죠? 제일 바쁘고 사실 그때가 뭐 흔히 말하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존심이 있잖아. 자존심으로서 그때의 또 좋은 추억을 손님들한테 그 특별한 시즌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뭐 초이스이긴 하지만 너무 보람 있지 사실 그런 게. 근데 손님들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좀 가족들은 속상하시긴 하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 솔직히 없죠. 네. 없죠. 진짜 올해 1월 1일 날 가족들이랑 식사를 했어. 새해 식사를. 와이프가 나한테 결혼 13주년인데 13년 동안 우린 단 한 번도 새해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 너무 미안한 거 있잖아. 근데 내가 공사가 길어지고 뭐 좀 애매했지만 되게 어떤 감동이더라고 그게. 내가 몰랐구나라는 거, 몰랐던 걸 깨달은 느낌. 그래서 되게 뜻깊은 또 새해를 보냈지.
근데 성재 형 하는 거 보면 뭐 매일이 크리스마스니까 굳이 그날만 또 따로 스페셜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애들이랑 쉴 때만큼은 확실하게 하니까 그게 뭐 이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노력해야 돼. 개인적으로 진짜 꼭 뵈면 하고 싶었던 드리고 싶었던 나? 말씀이 있어요. 카메라 끄세요. 아니 저 카메라 꺼졌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 못 하실 것 같거든요. 또 이런 거.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던 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요리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씩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그때 그러니까 카메라 꺼지고 나서 저한테 웃어주신 거 처음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해주셨던 말 정말 상기시키면서 요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작은 거 하나도 조금 더 보려고 하고 그냥 좀 되게 흑백 요리사 자체가 되게 저를 많이 바꿔준 것 같아요. 인생을 바꿔준 게 아니라 자세. 감사합니다. 근데 그 흑백 요리사에서 심사를 하면서 뭐 남노 셰프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다 그냥 나는 심사위원이야. 너는 나한테 심사를 받는 이런 느낌인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진짜요? 그냥 내가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막 뭐 뜻이 깊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sincere 나의 그냥 가장 솔직한 내 생각과 이런 거를 아무 필터링이 없었고 그냥 음식에 대한 나의 솔직한 포인트 오브 뷰를 말했고 셰프를 바라보면서 그의 눈빛과 제스처를 바라보면서 내 또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내 말이 싫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어. 내 말과 동의를 못하는 분도 있을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경청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내가 했던 말들이 좀 도움이 됐다니까. 근데 정말 그 다행이다. 카메라가 안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해 주셨어가지고 켜져 있는 줄 알았어. 그때 멋있는 말 하나 날렸는데 카메라 못 잡았구나. 근데 그게 그때 그 상황이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나가는 대기실로 가는 길이었는데 오늘 여기 되게 재밌는 방송인데 원래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됐지? 그러니까 남노가 했던 음식이 입에서 지금 맴도네 맛이. 거기서 올메스코 사프란 맞습니다. 버터 소스 시라코 그레나보아 와. 다 정확한 소스랑 가니쉬라고. 네. 근데 이렇게 기억하지. 그 딱 먹고서는 네. 그냥 알잖아 또 셰프가 이런 음식을 추구하는구나. 난 디핀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저는 되게 이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 방향 설정이 그래도 틀리지 않아. 저는 저 자신을 되게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되게 무서웠던 것도 있었고. 셰프님께서 심사해 주셨을 때 되게 거기서 용기를 되게 많이 얻었고 지금 자세도 완전 더 뜯어 고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한마디가 진짜 이게 사람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선배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공감이 가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확신이 있잖아. 네.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무리 미슐린 3스타 받고 2스타 받고 뭐 뭘 하더라도 뭐 흑백요리 나와도 내가 하는 일은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 근데 내가 되게 그랬어. 근데 그게 더 잘하기 위한 원동력이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막 확신이 없어요 뭐 하면 그냥 하는 거라고.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찾아가는 건데 돌멩이를 던져서 관역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눈 감고 던질 때도 있잖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자신을 좀 믿고서는 해주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한마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천천히 쌓여간다고 생각해. 아직까지도 100% 무조건 확신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네네네. 근데 그거는 차근차근 다 쌓이다가 보면은 그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모자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는 탑에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사실 저는 주방 삼촌이 되게 꿈이었거든요. 그냥 요리 잘하는. 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셰프 쪽으로 약간 더 이렇게 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갈구하는 것들이 저는 밖에서 제가 셰프라고도 잘 못하기도 부끄러워서. 네. 근데 너무 요즘에 자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제 자신이 가끔은 조금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보려고 하는
주방 삼촌이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세계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게 꿈이야. 그거는 뭐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컸던 사람이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원스타로 새로 오픈하고 했을 때는 메뉴는 진짜 엄청 많이 바꿨거든. 계속 욕심이 많아서 이제 투스타 하면서 메뉴를 그냥 좀 덜 바꾸면서 퀄리티를 높이고 뭐 이런 사업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욕심이 제일 컸던 사람이어서 그게 아직도 있어. 그래서 뭐 광고도 나가고 흑백요리사 나가고 하지만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거는 주방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거는 확실해. 확실해. 그게 제일 자연스러워. 카메라 앞에 너무 어색해. 근데 지금 하고 있어.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반가워요. 잘 먹었습니다, 셰프님. 근데 진짜 여기서 만나게 될지 진짜 상상도 못했어. 늘 오던 밥집이었는데 갑자기 계셔서 밥 먹으러 온 거였어? 김치찌개. 김치찌개 먹으러. 근데 왜 들어오다가 다시 나갔어? 사실은 제가 전에 임정식 셰프님이랑 여기 오신 적 있어요. 제가 그때 처음 한 번 도망갔다고? 네. 오자마자 오늘 여기서 먹으면 안 되겠다. 여기 들어가면은 근데 그때 시나바리. 움찔해가지고 도망가려다가 딱 걸렸어. 뭐야 쟤? 눈 마주쳤어. 네. 그래. 이렇게라도 보니까 너무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